안녕하세요. 거창방송입니다. 지난 2월 14일 거창 중동창고에서 열린 특별 초청 강연 평화의 길, 인류의 길. 이날 강연에서는 전 거창 고등학교 교장이자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전성은 선생님께서 교육과 평화 그리고 인류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 강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거창 평화학교 교장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이사장님 이렇게 적혀있는데 오늘 강연 주제는 평화의 길, 인류의 길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예법은 이렇게 옷을 이제 두루마기도 벗고 다 벗고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일어서서 의관을 정지하는 겁니다. 두루마기 입고 모자 쓰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실내에서는 모자를 안 쓰는 것으로 되어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들어온 거죠. 원래 우리는 의관을 정지한다 그래가지고 벗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옷을 입고 모자 쓰고 그리고 이제 손님을 맞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2006년에 군대에서는 그 별을 대령이 별로 진급을 하면 진급이 결정되고 나서 2달간 교육을 받고 다음에 1월 1일에 별을 답니다. 그 교육 기간이 공군 갔었는데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육을 빡시게 시켜요. 그러면 사관학교 졸업하고 대개 졸업하고 이제 대령까지 왔는데 그들이 철학이나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한 게 사실이거든요.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뭐 아주 박사지만은 그래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데 해필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간 교육받고 그것도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를 맡았는데 군인 대령들이 딱 이렇게 인사 딱 했는데 정말 눈을 막 떠서 난리예요. 그래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봤던 거를 딱 집어넣으니 그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잠을 깨워야지. 그래서 그때 내가 잠을 깨웠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해요. 그러니까 막 한 달 동안 교육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지막 시간에 막 졸려 죽으려고 그래. 요것만 끝나면 해방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한테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흑인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다. 그러면 나는 백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물론 아니라 그러죠. 그다음에 나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다 아니라고. 답이 뻔하잖아요. 그죠? 나는 미국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태어났습니까? 뭐 아니에요. 그래서 좁혀왔어요. 네? 독일로 또 와가지고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까지도 대답을 잘해요. 나는 일본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본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한반도에 태어났는데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꾸벅꾸벅 졸는 사람들이 다 깨요. 왜?
피부 색깔부터 물어가지고 저 미국에서 독일로 살살살살 동남아시아로 해서 일본까지 와가지고 북한으로 갔거든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물어왔는지 그때서 이제 안 거예요. 다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잠이 깨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무슨 좌익 아닌가 좌파 아닌가 뭐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긴장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을 놓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 인류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에 태어난 사람도 그게 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 이래야 되는데 한 명도 아니요란 말을 안 해요. 그냥 뭐지만 저 말씀 하시려고 그랬구나. 눈치 다 챘어요. 그냥 한 명도 목소리를 내서 아니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달에 별 달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표정을 보니까 다 알아들었어. 네.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 적이 아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그게 우리나라 스타들의 수준입니다. 들어보니까 아니야. 적이 아니야. 북한 사람들이. 근데 그걸 말로 할 수 없는 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영국의 어떤 교육 철학자는 교육은 애트모스피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육이 애트모스피어란 말을 듣긴 들었지만은 특히 그 말을 경북대학교의 김민남 교수님이라고 제가 위원장 할 때 그분이 부위원장을 했는데 그분이 많이 사용하는 애트모스피어란 말을 알아들었어요. 나는 학교 문화라 그랬거든 항상. 우리 거창고등학교 문화는 우리 샛별 초등학교의 교육 문화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애트모스피어가 맞아요. 영어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다음 달에는 별을 달 대한민국 공군의 별을 달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머릿속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말을 한 명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제 얘기를 했어요. 내 어릴 때 얘기를. 내가 글짓기를 잘합니다. 제가 글짓기 정말 잘했어요. 네. 우리 누님이 아주 칭찬을 한 제가 고등학교 때 쓴 글을 보고 글짓기를 잘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잘해서 6학년 때 우리 학교 서울시에서 하는 글짓기 대회에 서대문 초등학교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2월 26일 날. 여기 2월 26일 아는 사람? 네? 이승만 대통령 생일이에요. 남산에 가면 문감 이승만 동상이 있었어요. 그 청계를 막 몇백 개로 1000개로 올라가는데 옛날 일제 때 신사가 있던 그 자리에 문남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글짓기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이승만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국부, 남한에서는 국조. 다 그렇게 배웠어요. 글짓기 했어요. 내가. 다행히 내가 거기 당선이 안 돼서 내 이름이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 여기 칭송하는 글이 나가 있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글짓기 다 같은 사람이에요. 북한에 볼 거 없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국부라 그러고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로 우리한테는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글짓기에 나가서 다행히 당선이 안 돼서 앞으로 누가 내 전기를 쓸 때 전승은이가 초등학교 때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 칭송하는 글을 썼다. 그랬어요? 는 그걸 안 남기게 됐죠.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이승만 대통령 우리 할아버지라고 누가 만든 거예요? 당시에 자유당 정권이 만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한 그 집단이 이분은 우리의 국부다, 할아버지다. 애들한테는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대통령을 2번만 하게 돼 있지만 이분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갖고 헌법을 고친 거 아닙니까? 그 사회부가 났죠. 그죠? 그건 아시죠? 그거에 영구집권 하겠다고는. 모 대통령이랑 김일성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상 말 못해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예 아니죠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6.25 때 에치슨 라인이라는 거 알죠? 에치슨 미국 당시 부통령이 그 딱 이름을 붙여가지고 쫙 해서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하기로 결정을 본 거예요, 알겠어요? 6.25 전쟁이 나기 전에부터 그런 작전이었다는 책도 있습니다. 헌팅턴 한국전쟁에 보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말만 안 했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에지스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쫙 작전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라북도 무주에 살았거든요. 전쟁 났다는 소문 들었는데 다음날 빨산들이 내려왔어요. 인민군들이 오기 전에. 우리 덕유산에는 덕유산 부대가 따로 있었거든요. 전쟁 전부터. 그 대장이 우리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김사만 씨라고. 우리 무주 적산면에 제일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약주도가를 해요. 술도가를 해서 부인이 여럿이라서 1만이, 2만이, 3만이, 4만이, 9만이까지. 그 중에 한 아들은 저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 오만이의 아버지 사만이가 우리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동기예요. 거기 공부를 제일 잘해서. 우리 아버지는 일본 신학교 나가고. 그 사람은 사회주의.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 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덕유산에는 딸살이 있었어요. 자생한.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을 같이 공부했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옛날부터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빨산이 없는데 우리 이렇게 우리 적산 초등학교에서 오른쪽으로 골짜기로 올라가면 우리 동네 교회가 있고 거기 3.1 독립운동을 만세를 부르고 뭐 족한 그런 있고 왼쪽으로 하면 상가치리 하가치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가치리라는 동네. 거기가 빨산 나온 동네예요. 빨산들은 거기를 근거로 했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아들, 딸들을. 그래서 오만 씨 아들은 나하고 동기고 사만 씨 아들은 우리 누님하고 동기였어요.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전쟁 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새 그냥 다음날 인민군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왔는데 우리 동네 제일 지는 우리 집에 왔어요. 지금도 나 기억나요. 흰 치마 저고리를 옛날엔 옥양목이라고 그랬어요. 옥양목 흰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자가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데 보았어요. 이 죽은 세상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학교에 불려가서 공부했습니다. 3달 동안. 알겠어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도 어떡합니까? 총 들이대고 같이라면 같이죠. 그리고 인민군 내가 북한의 그 기금을 모르겠어요. 우리 걸로 하면 소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갑 한 대를 딱 가져와서 우리 집 앞에 딱 놓고 2명 부하고 우리 집을 딱 지키고 있었어요. 석 달 동안. 그리고 우리 맨날 우리 불러서 이승만 받아쓰게 하는 거 이제 이승만 개새끼. 그러니까 쓴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 써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김일성 장군 만세. 그리고 북한에 애국가는 지금 은성가라 그래요. 북한은 은성가도 내 지금 북을 줄 알아요. 은성기도 그릴 줄 알고.
그리고 매일 그 노래 배우고 석 달 동안. 왜? HSL 라인에 우리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라북도 무주군은 HSL 라인에 들어가지 않아서 인민군이 그냥 내려왔거든요. 무사천리로. 그 석 달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고 가을에 그 인민군들이 나와가지고 세금을 매기려고 논에 나라수 세는 것도 봤어요. 나라수를 세요. 그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세금 못 받고 갔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그 치하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저기 진짜 우리 국부라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휴전협정하고 서울 서대문 초등학교 갔더니만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에 대해서 칭송하는 글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양심이 꺼리키더라고요. 나는 인민군 치하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막 우리 아버지라고 썼는데 불순들에 대해서 쓰고 와서 마음을 참 안 내긴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초등 2학년 때 얘기예요. 우리끼리 인간은 피부 색깔이 다르건 민족이 다르건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거기 소련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고, 중국에 태어나고 싶어 사람 없고, 미국 국민하고 중국 국민하고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끼리 인간은 서로 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1차 대전을 마치고 뼈저리게 쓴 소설이 있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소설. 누구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영화도 나왔는데 간단해요. 철학과를 다니던 독일의 대학생이 히틀러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다 막 군대 가라고 막 권장한 거예요. 그 진짜 조국을 위해서 히틀러 총통을 위해서 이제 자진해서 입대해가지고 전쟁에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하는 석탄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석탄이 그때 굉장히 석유보다 더 중요할 때거든요. 불란사가 강하면 불란사가 차지하고, 독일이 강하면 독일이 차지하고, 옛날 얘기에 나오잖아요. 국어책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거기가 거기 때 얘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 땅을 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후퇴한다, 밀었다, 그랬는데 깜빡 잤어. 자고 나니까 불란사군이 지나갔어. 예? 자기 잠들 며칠을 그러다 잤거든요. 근데 옆에 앉아 보니까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군복을 보니까 불란사군이네야, 독일군이냐. 그래서 그냥 칼로 확 찔러줘. 죽여놓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 궁금해서 포켓들을 뒤져봐요. 뒤져보니까 가족 사진이 나와. 부인이 있고 아들, 딸이 있어. 나이는 자기보다 많아. 자기는 이제 21살인가 대학생인데 이 사람을 본 일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쩌다가 발을 헛디뎌서 도망 못 가고 있는 독일 병정 앞에 미끄러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 죽었어요. 소설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날 그 방송에, 독일 방송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소설 참 내 감명 깊이 읽었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전쟁을 다룬 게 독일의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다음에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야. No time to die. 이런 몇 가지 그 전쟁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근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둘 다 영화 나왔어요. 영팔이로라는 영화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옛날 일이냐, 신라 때 백제 때 일이냐? 아니에요. 194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를 누가 만드냐? 지배 집단이 만듭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집단이 만들고, 남한에서는 해방이 되자마자 미국이 밀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을 둘러싼 이기붕 이하의 집단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다. 이분이야말로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분 돌아가시고 나면 2번씩 하자. 그 한 번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 산 사람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 후에 4.19 이후 이야기 여러분도 알죠? 4.19, 5.18. 4.19는 이제 3학년, 고3 때입니다. 그 다음에 5.18은 대학교 1학년 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6.25를 겪고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 칭송하는 글짓기를 하고 3.2인곡을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4.19와 5.18을 보면서 5.16이죠. 5.16을 보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랬어요. 참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강연해도 되네. 네? 우리 집사람이 가고 난 다음이니까 7년 전 아니면 6년 전에요. 경찰대학을 나온 경찰서장이 왔어요. 나중에 그분이 경상북도에 가서 경상북도 경찰청장까지 올라가는 데가 봤습니다. 그분은 느닷없이 하루는 농장에 제가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겠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 오니까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더니만 어쩌고 하니까 제가 거창고등학교 나온 아무개하고 경산학교 동기입니다. 그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얘기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너무 좋네요. 선생님 오늘 저한테 한 얘기를 우리 경찰들한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좋죠. 그래도 거창군의 경찰을 둘로 나눠가지고 A조는 오늘 듣고 B조는 내일 듣기로 한 거예요. 다른 A조 이제 강연하러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김기복이가 없어. 그래서 여기 김기복이는 없냐 안 보이냐고 알아요 내가 작년에 정년퇴직한 거 알지만 모른 척하고 물었죠. 왜 김기복 씨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예 작년에 정년퇴임했습니다. 그거 내 담당 형사였다. 대부분 있어요. 우리 학교 담당이고 내 담당이고 내가 어디 서울 출장 가면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알고 버스 차로에 나왔어. 그때 좌석 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항상 좌석 구해줬다. 그랬어요. 내 담당이었어요. 정찬용이하고 전성훈 담당이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있던 졸업생 돈 받고 현금 주고받은 졸업생이 한 번 울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경찰서 정보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직 출장 가면 꼭 연락하라고 그랬다. 어떤 강사가 오는 일이냐. 해라. 상관없다. 그래서 알아요 내가. 하라 그랬어요. 신양복. 걱정 마. 내가 어디 도둑질하러 하러 가냐? 그러니까 딱 그래서 출장 가다가 딱 나가면 먼저 와 있어. 그리고 자리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 저 서울 가는 버스 자리 잡기가 늦게 가면 어려웠는데 항상 잡아주니까. 그때 19공탄이라고 알아요? 군무들인가? 그게 좀 사기가 쉽지 않을 때예요. 그 친구부터 가면 걱정도 없어요. 탁탁 찾아줘요. 내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미국 5월 10일 날 가면서 정찬용이 보고 너 거창 가서 전성훈 교장 교육부 장관은 안 해도 좋으니까 혁신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라. 그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서 글쎄 5월 10일 날 테이블을 놓고 차를 그려서 정찬용이 적시자분의 허원장 부부, 우리 부부, 도재원이 부부, 장세철이 부부 앉아서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저기 김기복이가 있어. 또 한 사람 이름은 내가 몰라. 그래서 자식이 있어.
전부 담당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일로 와 같이 차야 하니까 아유 오늘은 저희가 보호차 안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 오늘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왔다고. 청와대 장관급이 왔을 거예요. 근데 안보이길래 김복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네, 작년에 전면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내 담당이었다고. 그런데 내 담당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한테 강의 안 하나? 세상 바뀌었다.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놓고 강의를 했는데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이제 아린 파출소 소장의 밑에 경찰들은 전날 듣고 이제 소장은 다음날 듣기로 돼 있어요. 그 소장이 우리 과수원에서 그 다음 땅가마니 더 뒤에 살거든요. 다 키우고 사람 날개를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강의를 하고 오니까 오후에 차 한잔 또 왔어요. 어쩌냐고요. 선생님 우리 애들이 오늘 강의를 듣거든만은 딱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이고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했다는 분 좌파 아니대요. 참 좋은 분이래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천직에 나갑니다. 공산군이 내려오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누구 잡아갈 것 같으냐? 예수의 그 사람이 기독교 학교 교장인데 왜? 예수쟁이 교장은 뭐 잡아가지고 너는 안 잡아가. 근데 무슨 좌파야 그러니까 그래도 우린 좌파인 줄 알았는데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 그게 6년 전 아니면 7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람 가고 나서 내가 농장으로 갔으니까. 예? 걔네들이 그래 좌파로 알았는데 좌파가 아니더라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2025년 좀 많이 낮았죠. 그래서 이게 이 사회 내가 그 교육 철학자가 왜 나는 문화라는 말을 교육 문화 거창고등학교의 문화는 샛별 초등학교의 문화는 참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문화란 말을 안 쓰고 애트모스피어란 말을 쓰는데 애트모스피어가 맞아요. 그래서 그 애트모스피어를 누가 만드냐? 그 이즘을 누가 만드느냐? 이데올로기 누가 만들어요? 국민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당시의 정권을 준 사람. 고대로 올라가면은 왕들이 황제들이 그 황제들의 집단과 왕들의 집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느 고대 국가에 가면은 그 나라의 건국자는 뭐 늑대가 키웠다든지 곰이 키웠다든지 박혁거세는 뭐예요? 달걀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신화가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고대 올라가면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걸 구약 성서에는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보고 이쁜 거 지 맘대로 골라서 데리고 살더라. 창세기에 나와요. 가부장제가 제도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때 신의 아들들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리아의 황제도 아예 중국은 뭐예요? 황제 이름이 부르는 칭호가 천자잖아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데올로기를 누가 만든다고요? 태어난 백성이 지배받는 백성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준 집단이 권력을 창출해내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대대로 세습하면서 독점하기 위해서 대통령 2번 아깝거든요. 한 번 더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 그렇잖아. 유신 한 번 더 하려고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그때 몇 학년이었어? 아니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5.16 때 72년 72년대 71년 고3도 아니고 7살 전쟁입니다. 그러고 있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자기가 계속 해야 되겠지. 뭐예요? 한국적 민주주의. 어떻게 알아 이거? 한국적 민주주의 된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내려오라는 사람들이 다 그 강연하러 다니는데 거창에는 제가 농대 경제학과를 농업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박진환이라고 우리 농대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유학을 가가지고 정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서 청와대에 농업정책 자문위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박진환. 그 사람 이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대학교 때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온거 교육실 강의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 은사가 왔으니까 대학교 때 갔더니만 이제 하는데 한국적 민주주의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와이셔츠를 샀어. 커. 그럼 어떻게? 짠든지 접든지 맞춰야지. 우리가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주의는 우리한테 안 맞는 옷하고 같아. 그러니까 하자. 내가 그 양반이 든 얘기를 와이셔츠 얘가 지금 기억납니다. 백세를 살다 보니까 다 이렇다. 그래서 백세를 살다 보니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서 킬케고르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킬케고르라는 철학자를 소개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근데 여고는 강당이 없으니까 거창고등이하고 다리 붙었잖아요. 학생들 운동장에 세워놓고 강연하는데 내가 존경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에요. 똑같은 얘기 한국적 민주주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강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100세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다고 해서 사서 봤죠. 옛날 일을 후회하거나 자기 뉘우치는 그림이 한 줄도 없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말하지 마. 그 사람 책 써서 엄청 그의 베스트셀러 했어요. 이게 우리의 살고 있는 분위기야. 난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란 말 틀렸어. 그 영국의 교육 철학자. 교육은 애트모스피어다. 근데 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계속 하는데 제일 그 권력을 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고대부터 뭡니까? 이 선생님. 두 개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기독교 손으로 봐요. 네. 뭐예요? 종교. 종교와 교육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실 불교도 기독교도 이게 고등 종교거든요. 마호메도 공자명잔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훌륭한 사람 막 성기작하면 누가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는데 당시에 반대할 교회 있어요? 근데 안 했어야 되는데. 로마의 국교가 안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고등 종교, 예수님, 부처님 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기 고국에서는 다 쫓겨나요. 불교도 인도에서는 쫓겨나잖아요. 동남아에 오면 동남아 왕들이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부처님 뜻을 받들었다. 종교, 그 다음에 교육이에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시나고그라는 걸 통해서 계속 그 이데올로기를 이어간다. 제사를 로마 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제사를 못 지게 된 다음에도 시나고그는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와 교육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종교끼리도 재활을 안 하고 전쟁하면 되겠어요? 네? 더구나 남의 종교 관두고 같은 기독교인데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싸우면 그 집안 망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난하니까 야 이놈들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른 귀신 쫓아내면은 그 귀신의 나라가 망하지 살아났겠느냐? 싸움은 망하는 겁니다.
공자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가정도 망하고 싸우면 단체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천하도 망한다. 싸우면 하물며 이 부처님이 세워 만든 종교, 예수가 만든 종교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서는 잘 몰라요. 나 불교하고 유교까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마음에서는 제대로 못해서 모르겠는데 마음에서 평화주의자예요. 원래. 교육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래도 나라가 되겠어요? 거창이 되겠어요? 안 돼요. 거창에 저 귀퉁이에 있는 면에 있는 교장 선생님인데 중학생들이 30년 전 얘기예요. 우리 학교 간다고 원서를 안 써줘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 아들하고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하고 친구였어. 그래서 우리 체육 선생님 찾아간 거예요. 아버님 왜 안 써줍니까? 만 그 학교 빨갱이 학교야. 그 전세문이고 빨갱이야. 그래서 안 써줘. 아들 친구 보고. 그러면 거창이 되겠어요? 같은 교육자가 타 교육자 보고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산군이 내놓은 그 사람 안 잡아가요. 그 사람 노른 군이거든요. 전세문이 잡아가지. 예수쟁이 잡아가지. 그런 걸 옛날 말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지 가정도 못 다스리면 어째 나사를 다스리냐. 다시 말하면 싸워 평화롭게 못하는 겁니다. 천하가 어떻게 평화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여기 불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왜? 부처님이 불교 가면 이만 부처님이 집 나가실 때 하셨다는 말 모르는 사람 없죠? 뭐라 그래요? 불교님이죠. 아니 천상천하 알죠? 네? 불교 나가시는 분 천상천하 유화독조 알죠? 틀렸어요.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내가 지금까지는 어디 강연 가서 지금까지네요. 앞으로는 모르겠고 또 강연 안 가고 다른 데서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 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 효자가 되죠. 그렇게 내 책에 썼는데 그는 왜 불행한가에 썼는데 참네. 그렇게 누구 아는 사람 내가 쓴 책에 나오는데 내 책 안 읽었구나. 읽었는데 왜 몰라? 그렇게니까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두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안당제 3계고 천상천하에 나라밖에 없다. 이 세상을 3계란 말은 그 이제 인간계 우주계 생물계 다 말해요. 3계 3계를 평안하게 해서 나밖에 없다. 그거 하루밖에 하시는데 불교 믿는 사람이 그 뒷구절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만 하지. 그래서 기독교라고 싸워야 돼. 불교가 유화독존이니까. 나 아직 한 번만 좀 만나보면 좋겠어. 강연 가서 불교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처님 나가면서 뭐라고 되는 거 천상천하 유화독존 안다든지 내가 마땅히 3계를 편안하게 해야겠다. 나밖에 없다 그 한 사람. 당신은 브라만교가 지배되거든요. 계급을 넷으로 나누어서 가시더라고요. 종교끼리 같은 종교 내에서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교육을 하는 사람은 교육이 전부 다 교육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을 지배한 사람들이 일제 때부터 교육학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교육을 지배한 사람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된 다음부터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야 돼.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고 꼭 피바디 대학을 가야 돼. 피바디 대학을 가고 온다면 한국 교육 문제에서 원장을 해야 돼.
그래야 교육부 장관이 돼. 5명의 서울사대 출신 박사가 피바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교육문예연구소 연구원장을 하고 5명이 대통령, 문교부 장관을 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우리 교육을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연히 국민들이 이렇게 하자 된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서울대 사대. 그래서 제가 교육혁신위원장 위임받고 그 임명장을 수행하면서 제가 내가 조건이 있어요. 위원은 내가 뽑는다. 안 된대요. 정책실에서 한대요. 그럼 나 안 한다. 나오니까 정치자에 붙들더라고. 나 안 한다고. 그럼 조건이 뭐냐? 나는 각 지방마다 안배하겠다. 장애인 교육, 무슨 체육 교육에서 교육 분야별로 안배하겠다. 거기서 서울사대 출신 안 썼단 말은 안 했어요. 한 명도 안 썼어요. 연대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안 썼어요. 나중에 서울대 말고 연대 그 교육학자가 방도 도순씨라는데 그분이 후기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그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3년 7월 30일자인지 8월 2일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7월 31일 날 우리가 출범했는데 석간신문들은 그날 석간에 나오고 조간신문들은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동아일보 1면에 오른쪽 하단에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서울대 연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 그 소제목이에요. 그게 무슨 소제목이에요. 서울대 연대 출신이 없다는 게. 그 서울대 연대 출신으로 방송국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죽어 있는 사람들 뭐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이런 놈들 갖고. 일부러 안 뽑은 게 아니라 없어요. 거기는 자기는 특별히 뽑을 사람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위기. 말을 함부로 못해요. 알아도. 그냥.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감히 말하는데 이데올로기는 권력을 쥔 사람과 그 사람들을 둘러싼 집단들이 만들어낸 거고 옛날 고대부터 그것이 그 자기들의 권력을 창출해내고 유지하고 물려주는데 이용되어 온 거예요. 기독교든 불교든 어느 고동 종교가 나와도 소용없어요. 하물며 다른 이데올로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이데올로기의 창시자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 이데올로기를 창시한 사람들을 따라서 나는 기독교니까 오직 예수, 불교인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공부하세요. 알겠어요? 나 불교 입시 공부하듯이 했어요. 성설전 입시까지 해야 돼요. 그분들이 원래 그런 얘기한 거 아닌데 이데올로기 만들어낸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으니까. 개신교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주교 공부한 거랑 개신교 공부, 장로교 공부하면 안 돼요. 그게 평화로 가는 길이야. 싸움 마음께. 지금 미국이 곧 망할, 내 생각에 곧이라고 하는 것이 20년이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망하는 길에 들어섰어요.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내가 같이 늘 성경을 번역하는데 도움을 받던 켄 베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맷 가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우리나라는 망한다 했죠. 이메일 그렇게 왔더라고요. 크레이지하고 맷은 다릅니다. 크레이지는 정신병자 아닐 수 있어. 그러나 미친 짓도 해요. 그렇죠? 네? 당신도 미친 짓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미쳐 생각하고 그러지? 하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그러잖아. 그런 걸 크레이지라고 그래요.
진짜 정신이 미친 놈은 맷가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화로 가는 길은 이데올로기의 이용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원그 부처님, 예수님, 공자맹자가 뭐라고 했는가 를 공부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을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걸 가장 잘 실천한 분은 인도의 간디,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 남미에서는 로메로 신부님, 그 다음에 그분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CIA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러고 우리 20세기 후반에 그 이데올로기가 싸운 사람들, 마틴 루터 킹, 그 앞에는 간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죠? 토마스 머튼 신부님.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성자로 그 추천됐죠? 사후에 사막의 성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해요. 네? 그창 민간인 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좀 뭐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을 우리는 보통 신원만 얘기하거든요. 신원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샛별 초등학교 옛날에 거창고등학교 있던 자리에서 북쪽, 서쪽 있죠? 거기서도 많이 죽겠습니다. 거창 중학교에 소수배수도 많이 죽겠습니다. 여기서 옛날 구대구로 나가는 그 나오는 묘산 가기 전에 그 제를 넘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동산으로 내려가 삼거리가 있어요. 곤빈. 그 곤빈은 골짜기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거는 인민군이 죽였죠. 우리 국군이 죽은 게 아니고. 거참 저 가지리 저 부지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우리 군인만 들어가 죽인 인민무대 후퇴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가서 드르르 쏴 죽였는데 일찍 넘어진 사람은 살고 미리 넘어진 사람은. 그런데 쉬쉬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옆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옛날 노인들한테 제가 다 들었습니다. 곤빈째 올라가는 골짜기에서도 죽고. 그래서 태백산마이라는 책 저는 우리 누님하고 읽고서는 참 씁쓸해요. 인민군도 많이 죽이고 처음에 와서는 잘했지만 갈 때는 죽이고 갔습니다. 여기서 죽이고 저기서 죽이고. 근데 그게 그 함양의 마천 휴천 쪽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거의 1000명에 육박을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해남에서 이렇게 그 광주 쪽으로 간다는 마지막 제가 했거든요. 거기서도 200명 죽였습니다. 이게 토탈을 보니까 이 면 단위에서 거의 1000분씩이 돌아가시더라고요. 1000분씩으로도 아마 200명, 몇백 명씩 다 죽였습니다. 그게 딱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 본질에 항상 좀 천착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부의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을 평가하실 때는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없었던 좀 비하인드도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절대 못하겠어요. 이 사장님은 하라 그러고 도재원 교장도 하라 그러는데 학생들도 투표하니까 하라 그러고 우리 중학교 선생님도 8대4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노. 그 당시 참여정부의 인사들의 어떤 시각적인 작용하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버티고 안 가니까 교육부 장관 없이 2월 25일 날 출범하고 3월 7일 날 할 수 없이 윤덕공 씨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말을 들은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람이 자리 싸고 누웠다가 윤여콩식 장관 됐다고 발표하니까 일어나서 밥 먹더라고요. 그게 3월 7일에 날짜도 기억해요. 동방식 식당에서 저녁 먹다 라디오 보고 쫓아가서 여보 윤여콩씨가 됐어 함께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자리 가고 누워. 그 정부의 어떤 인사들이 반대해서 그런가. 그런 얘기 말고 평화로 가는 길.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집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그냥 선생 된 게 아니라 고3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 갔다 대학교 가서 돌아와서 거창에서 선생하려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가서 돌아온 거 아니냐. 하나님하고 약속 지켜야 된다. 어디 가긴 어딜 가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싶었죠. 선생님, 그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내가 했잖아요. 네. 싸우면 정마을 같은 인간들은 그건 종교 아닙니다. 그건 종교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기독교, 천주교, 캐톨릭, 불교 그 종가원이는 자기가 대신 신학교를 나왔다 그런다는데 아무도 대신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신학교예요. 대신 신학교 나왔다 그런다고 해요. 그 남북 통일은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내다보면 해야죠.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전쟁으로 통일하면 안 됩니다. 평화는 적을 섬멸함으로써 소위 통일하자. 이게 중국 삼국진이 그 유방인이 된 사람 주장이거든요. 주원장인이 중국의 모든 그 통일한 사람들 진시황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가졌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적을 죽이지 않고 적한테 내가 죽임을 당해서 그게 예수의 평화입니다. 그걸 현대어로 비폭력 저항이라고 저항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이제 그 처음에 로즈 뭐라는 여자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앉는데 백인들이 자꾸 들어와 뒤로 가라거든요. 나 못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버스 운전사 끌어내리거든요. 거기서부터 화가 나서 이 여자가 이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버스 그 흑인 여자 하나가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하는데 동참한 게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무저항주의로 기독교에서는 퀘이커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아주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아미행파는 너무 보수적이지만 문화를 거부해 보이는데 퀘이커는 문화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 퀘이커가 하는 대학이 그 영국의 버밍엄에서 버스 타고 한 20분 나가면은 셸리 오크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8.0 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학이 있어요. 우드 칼리지라고. 거기에 그 간디가 와서 2년 동안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틴 루터 킹 주니 목사가 와서 1년 있다 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함석헌 선생님은 반년 있다고 합니다. 거기 출신들이 소위 평화를 가는 길, 무저항주의. 그래서 배운 이제 마틴 루터가 배워가지고 와서 그전에는 그 간디가 와서 2년 동안 있던 방이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돈 좀 내면 자라 그래요. 좁아서 못 자요. 그런데 이제 무저항주의로 하는데 경찰들이 경찰견 가지고 와서 막 하고 소방서 물대포 있잖아요. 그놈으로 막 시리 뿌리니까 흑인들이 성이 안 나겠어요. 화가 나서 확 일어나 달라들라고 그러면 앉아. 다시 교회 가자. 그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물대포를 쏴도 화 안 내기로. 그러고 나와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전기가 우리말로 된 거 한 2가지인가 3종류 있는데 부인이 쓴 게 제일 좋아요. My Life with Martin Luther King 중에 있어요. 부인이 쓴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사서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화나지 무대포로 가만히 앉았는데 쏘니까 금방 흑인 치료도 좀 있는데 불뜨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앉아.
다시 가자. 그래서 교회들과 기도하고, 물대포 맞아도 화내기로. 화낼 자신이 생기면 다시 또 이제 개모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넘게 끌던 그 흑인 분리법을 없애잖아요. 1967년. 그 무저항주의에 대해서는 간디의 책과 마틴 루터 킹의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없습니다. 훌륭한 분들은 로메로 신부님도 있고 뭐 어떤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글이 어렵고 또 전기가 없어요. 근데 두 분, 간디, 그 다음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저 비폭력전 쪽으로 당연하죠. 예. 너무 뜨리지 않습니까?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예. 같이 폭력에 같이 폭력으로 맞으면 잠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 진 사람들은 또 폭력에 졌기 때문에 다시 또 힘을 기르면 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토인비가 얘기합니다. 그 반복이라는 것은 폭력끼리 싸우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되셨으면 그때 교육부 장관이 되셨으면 어떤 교육을 펼치시고 싶으셨어요? 안 됐는데 됐으면이라는 얘기가 어떤 교육을 하고 싶으셨어요? 못해요. 제가 혁신위원장은 우리 집사람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무급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나흘만 가서 일하고 3회는 거쳐가서 학교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위원을 내가 뽑게 해주라. 그리고 혹시라도 혁신위원회 들어와가지고 막 이름을 날려가지고 군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출마하려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교원노조고 교총이고 교육 관련 단체에 활동한 사람 안 된다. 순수하게 교육학자만 모여서 하겠다. 그래 그 조건으로 수락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제 계획을 2003년 12월 1일 날 대통령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부가 안을 낼 때에는 대통령이 앉고 대통령 오른쪽에 교육부 장관이 앉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교육부 대표가 5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때는 내가 하고 우리 4명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을 냈으니까 혁신안을 18년 계획인데 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면 한 18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 보더니만 지금도 기억나요. 문재인 씨는 거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들어와서 여러 가운데더라고요. 1시간 내내 턱을 이렇게 곤잡고 턱 고있던 자세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하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안을 거두세요. 발표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날 21명이 이제 장차관 부서별로 그러면 나눠준 자료에 1-1, 1-2 해서 21분까지 매겨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둬라. 발표 안 한다 그러면 다 거두면 몰래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둬서 발표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옆에서 지금도 잠자고 있어요. 아직도 발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못해요. 그러면은 그 안대로 하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돼. 근데 교육청도 없어져야 돼. 도교육청도. 18년 가면 당장은 안 되지만 교육부가 제일 먼저 없어. 장관은 있어야 돼요. 교육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육청은 필요 없어. 근데 그때가 12월 1일인데 다음 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이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함양 사람들이 우리 그래도 군에 공공기관 하나 있는데 이거 없어진다더라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이놈은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대로 가면 18년 만에 없어지게 되거든요. 당장은 안 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못해라 내가 안 발표한 거 안이 잠자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생님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게 그 정강훈이 이야기가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교라고 그러죠. 종교. 지금 보면은 그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지금 정강훈 씨거든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잘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 더 날뛰길 바라야 돼요. 그 사람이 더 날뛰야 빨리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미친 사람들이 막 감천은 좋아하겠지만 명태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더 설쳐야 이게 빨리 망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설치기를 바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이지 가이라고 안 그러고 그 캔벨이라는 사람이 맷 가이가 됐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은 맷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간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걸린 사람이죠. 그걸 맷, 영어로 미쳤단 말이 크레이지가 있고 맷이란 말이에요. 그 맷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해가 많이 붙으면 많이 달라붙어서 빨리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은 누구니까 그 길 말고 또 있나 뭐 없어요? 지금 말은 이런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뭐를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종교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아니요,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용하죠, 옛날부터. 옛날 고대 저 서양에는 아시리아 왕족, 바빌론은 자기는 황제가 나는 마르둑 신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르둑 신전 세우고 그 이야기가 성경 구약 성경에 바벨탑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가 쓰여질 때 바벨이란 탑은 그 바빌론 탑인데 있을 리가 없거든요. 바벨탑이라고. 지금도 막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보수 정권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그쪽과 연계된 크리스천. 좀 미국은 더 하죠. 미국이 사실 말하면 그 로마 제국 그러니까 월터 브룩만이라고 하는 현대 그 신학자 가운데 구약 신학자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7번 강연을 해요. 그 강연한 소책자를 책으로 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이불한 제국이 미국이라고 해요. 세계의 돈을 문학 발전을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안 망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최 선생님 기억나? 네. 내 책에 있지 이거. 책을 읽고도 모른다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그런 걸 두처럼 얘기해요. 그분이 미국이 제국인데 어떤 제국이라 그 집에서 얘기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 그거 준척하면서 시험 공부하듯이 살니까. 아니 김민남 선생이라고 내가 존경하는 경북대학교 그분이 이런 책은 영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고졸 정도를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쉽게 쓰려고 풀었었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역사에 세계적인. 세계 고대 국가 때부터 4개의 집단이 뭐 똘똘 뭉쳐가지고 권력을 창출해내고 유지하고 물려주는 겁니다. 그 4개의 집단 현대어로 그 월터 브룩만이라는 분이 오바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미국 망한다. 왜? 그러니까 political 엘리트, 정치 엘리트, 그러니까 정치 권력 집단, 그 다음에 economic 엘리트, 경제 권력 집단, 재벌 집단이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엘리트, 그런 사람들 뒷바람 해주는 학자들, 어용학자들, 용비어천가 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언론 엘리트, 미디어 엘리트, 이 언론 집단, 그다음에 경제 집단, 그 엘리트들, 지배 집단을 그 4집단이 미국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우롱당하고 그래서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통령 부인은 직접 안 다니고 부통령 부인이 다니면서 월드부국만 강연시키지 마라, 강연시키지 마라고 다니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 미국의 아주 그 양심적인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참스케라는 사람하고 또 한 분 있거든요. 하워드 진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미국 망한다고 강의하고 다니거든요. 그 부통령 부인이 대통령 다니면서 그 강의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이튼 대학에서 결국 밀려나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좀 낫지 않아요, 그래도? 안 났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진짜 무식합니다. 안 났습니다. 질문인데 아까 그 종교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이게 너무나 극우로 치달아가는 이제 기성세 같은 고고 같은 이런 그런 교회들은 극소수 같고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의 어떤 흐름이 너무나 기독교라는 큰 어떤 그 집단이 점점 극우로 치달아가면 자꾸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정광훈이란 그건 사교고. 사교인데 그 사람이 신천지교나 이런 거는 종교로 할 수 없어요. 종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 저간을 기독교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미국 얘기할 거 아니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어쩌면 건강이지나 지금도 거창교회 내일 모레 지금 후배가 아까 문자가 왔는데 그 거창교회 모 목사가 정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대요. 보세요. 이 사람이 목사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해가지고 내일 2월 17, 18일 저녁 7시 반인데 손땡땡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막 말 끝마다 복창을 하게 해요. 무슨 말을 누구누구는 끝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뭐라는지 듣고 이상한 소리 하면 녹화해서 민주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 중이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차 이렇게 저는 너무 걱정하거든요. 저희는 뭐 듣기는 싫지만 개 XX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슬퍼요, 저는. 근데 기독교 있잖아요. 네. 난 기독교지만 창피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다 노예로 부려먹은 게 유럽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걱정이 해결할 필요 없어요. 나는 마지막에 말씀 해결할 필요. 그리고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해지니까 갈수록. 아니 더 심해진 것. 미국이 지금 제일 심해진 거죠. 우리 미국보다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사를 알아야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기독교 국가끼리 전쟁하잖아요, 그죠? 불란서, 독일, 영국. 그런데 불란서에는 사르땡이라고 하는 29살 먹은 신부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종군 신부로 가갖고 군인들 전쟁터에 가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불란서 군인이 쏘는 총을 빵빵빵빵 독일 놈들 다 맞고 독일 군대가 쏘는 총은 안 맞게 지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독일 쪽에는 26살 먹은 신학 박사가 폴 틸리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종군 목사로 가서 개신교. 저분은 천주교 신부고. 근데 이 사람도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야구 투수하고 뭐죠? 배트 치는 사람하고 기도하고 똑같아요. 누구 편을 다 하나님이. 그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 독일의 폴 틸리 신분 그다음에 이제 원래 기숙사 신학교 사감했었는데 그 집을 내놓고 다시 건설해서 우리 하나님 이름 바꾸자. 우리가 지금 믿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라운드 오브 빙 존재의 근거라고 하자. 뭐 이름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땡 신부님은 그냥 떠나요.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인간도 진화해야 된다. 인간의 정신도. 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이 교황청에서 금서가 돼요. 캐톨신이 아니죠. 하여튼 캐톨신을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금서가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사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80년 후에 번역이 돼요.
그분의 책이. 폴 틸리는 우리 아버지는 미국 가서 신학 공부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들 놈이 보니까 농장에서 막 제가 젊을 때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 와서 수업했거든요. 농장을 일하다가 그 더운데 쉴 때 안 쉬고 무슨 책을 보네. 네? 다른 일꾼들을 쉬게 하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내가 보는 책이 뭔가 우리 아버지가 쓴 거 본 거예요. 세상에 독일 신학자 책을 보고 있네. 자기는 미국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독일 신학은 신신학이고 자유신학에서 절대 그 사람들은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 사람 책을 읽네. 그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농장에서 땀 빨리게 일하다가 일꾼들은 쉬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걸 읽고 주문을 꽂고 있대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미국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항상 제 성경 공부하는 젊을 때부터 하는데 아버지가 바에 가면 책이 옛날 책은 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 뽑아다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위에 새는 빨간 책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보네프 책이야. 그리고 그 보네프의 책 제목이 The Disciples,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치러야 될 대가, The Cost of Disciple.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대가를 치르나 하는 게 Cost of Disciples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책을 딱 읽고 맨 마지막에 매달 뒤에 써요. 매달 며칠 날 어디에서 완독했다 했는데 서울 가는 그래야 하는 고속버스에서 매달 며칠을 몇 시에 완독했다. 아멘 하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우리 아버지가 달라지더라고요. 미국 신학, 자기가 신학에서 그 사람 책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들 놈이 읽는 거 보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기독교가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 그 보네퍼에 반대한 보수 당시에 루터의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 그죠? 독일이 히틀러가 당선될 때 누구 힘으로 당선됐는지 알아요? 기독교가 보수파가 듣기 좋은 말만 하거든요, 골라서. 그래서 독일의 보네퍼가 고백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게 히틀러가 찍으면 큰일 난다 하는데 그 보네퍼를 교회에서 쫓아내지까지 안 했지만 밀어내고 그 있던 보수교회의 표를 얻어가지고 히틀러가 당선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그렇습니까? 히틀러 당선시키.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 노예로. 지구끼리 전쟁하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2차 대전 때 왜 한반도를 두 개로 쪼개요?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캐톨릭에도 그렇습니다. 멋진 신부님 나중에 사후에야 성자로 추석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요주인물로 들어가고 샤레떼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정식으로 기독교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우리 아버지 때에 함석헌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 물론 그야말로 교단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위에 김교신 선생님이라 했거든요.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유영모 목사님도 쫓겨난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 원경리 이사장님은 감리교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는 희망 없습니다. 예수의 길이지. 조금 전에 거기 남겨 학교 가서 해. 그런데 이제 문명이 좀 발전하면 히틀러 같은 놈이 안 태어날 줄 알았더니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기독교 신자라서 기독교 신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거기 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따먹고 나와서 제일 한 짓이 뭡니까? 형이 동생 죽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인구 4명, 아담, 해와, 가인, 아벨 넷이 쓰는데 인구의 4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제일 처음 진 게 힘을 가진 형생,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메타포르라 그래서 뭐라 하는데 인간은 인류가 제일 처음 지은 게 힘을 가진 형이 동생 죽이는 죄. 그 다음에 육장에 가면 무슨 죄예요? 최대상 때려가요. 육장 가면 남에게 라메 그렇지 그냥 또 가부장제. 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가부장제에서 힘이 가진 사람이 형이 동생 죽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 옛날에 신의 아들들이랑은 다 박으셨거든요. 당시 자칭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지멋대로 가부장제도 만들고 라멕이 노래 부르잖아요. 까불면 죽인다고. 마누라를 둘러넣어 놓고서는 마누라 앉혀놓고 부른 노래가 그 라멕의 노래라고 해요. 내가 어떤 놈이 까불어서 죽였는데 까불면 7번 더 죽일 수 있다. 그 남자가 부르고 마누라 앉혀놓고 부른 노래예요. 라멕의 노래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가부장제죠 만들고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 죽이고 힘을 가진 남자가 힘 가진 여자. 하나님께서 후회해. 이런 새끼들 보니 내가 인간 만든 걸 후회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예요?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란 사람 하나 괜찮은 사람 있어. 그 사람 후손으로 새로 인류를 만들어요. 다 죽여버렸어. 그래도 안 돼. 네? 도시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 그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가지고 이거 홍수 또 나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 이게 바벨탑이라는 그때 바벨이라는 탑이 있을 수가 없어. 바빌론은 그부터 1000년 뒤에 나오는 나라예요.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 안 되겠어. 언어를 다 서로 말을 틀리게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흩었다 그러잖아요. 안 돼.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곳을 2탄을 하기로 하고 네? 2탄으로 하기로 하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힘에 관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그 역사는 힘이 지배해왔다. 네, 그거는 듣고 저는 이제 요쯤에서 듣고 싶고 2탄에 한 번 더 모셔서 그 얘기를 길게 풀면 좋겠고 그 참 평화학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듣고 싶긴 합니다. 저보고 권한다면은 공부들 하세요. 해야 됩니다. 부처님,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스님들 참 말 재밌게 하는데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나는 성철 스님 책까지 공부했어요. 입시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아,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또 성경 기독교 가서 목사들 얘기 듣지 말고 직접 본인이 예수가 가르친 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라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든지 그 예수의 말 그다음에 구약에 그 하나님이 왜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죄를 지어서 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라는 게 뭐냐?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사람 지배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그 고등 종교의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없어져 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런 말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 언제부턴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중권 목사가 지어냈어요. 사형리설이라고 해요. 1970년대. 성경이 그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과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국가, 민족,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지 우리 민족은 다 지옥 가는데 너는 천당 가게 해줄게. 그런 종교 아닙니다. 개인과 그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참 이사야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그런 예언자가 있었지만 망할 때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 민족, 국가는 같이 망하는데 죄 지으면 망한다. 근데 죄는 뭐냐?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섬기는 게 그게 원칙인데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 남자가 그 간단한 거. 그 수십조가 지금쯤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도 잘못하면서 남자가 힘이 있다고. 자네 잘하나? 그러면서 어쩌고 힘. 내가 가진 가정에서는 내가 아버지야, 남편이야. 내가 돈 벌어와. 그랬어요. 그럼 그게 그 아내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지. 까불면 안 돼. 죽여. 하는 라멕의 노래 부르면 안 돼. 그걸 이제 현대어로 말하면 저희 그 깐디의 무저항주의.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님은 비폭력. 근데 무저항이 아니라 저항하자. 그러니 무저항주의라고 그러지 않고 비폭력 저항이라고 해요. 로메로 신부님이 그래서 압살당한 거잖아요. 그거 가르치다가. 누구죠? 로메로 신부로 다른 길을 걷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 흉내막. 체계바라.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는 안 돼요. 그 악순환이 돼요. 그걸 일찍이 그 아라비아 여행을 하면서 바닥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토인대라는 역사는 본다.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역사. 근데 그걸 막는 길은 그분의 다른 책에 나와요. 창조적 정신과 사랑과 기독적인 사랑과 용서로만이 갈 수 있다. 아무튼 그 힘이 지배하는 문명은 문화가 계속 지배된다. 역사는 그게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 개혁 시국에서 그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고 그 많은 깨어있는 종교 교인들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시국의 얘기들을 듣고 싶은 거는 그거는 잘못된 바람일까요? 예, 미친 거죠. 그건 크레이지가 아니라 매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강훈이나 뭐 손영구나 그거 말고 저기 말고라도 일반 사랑의 교인이 소망의 교인이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영어로 말하면 MAD 마시칸. 예수가 없는 기독교. 우리 아버지의 표현을 보면 우리 아버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기독교만 전해줬지 예수는 안 전해줬다고 해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를 전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도 있지만 지역에서도 또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보통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캐톨릭이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 시국을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엄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팩트적으로 반헌법적이다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종교인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나 우리가 단체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크리스찬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죽이는 건 기독교가 죽입니다. 부처님은 불교가 죽이고 소망교회에 내가 다니는 우리 선배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십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새벽 기도로 살아온 분인데 교회에서 버스 대절해줘서 태극기 부대 대구하고 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내 앞에서 거창하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다. 그럼 기독교가 예수가 없는 기독교예요. 천당 꼭 간다고 믿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가면 나는 못 가는데. 아니 아주 다 가까이 지내는 선배예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자랑에 거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학교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갔다 오고 소망교회요. 이렇게 한탄이 되고 이렇게 되게 큰일 난 건 알겠는데. 큰일 나지 않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갑자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갑자기는 아니지만 어떤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 다 그렇게 가는 이런 분위기 안에 우리가 다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절망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절망하는 마음,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절망하는 그 마음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네.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 참 평화하기 위해서 뭘 해갖고 이걸 좀 덜 절망하고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최희자 교장 내 책에 나오지. 절망해야 된다. 네. 절망할지 모르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릅니다. 네, 우린 그래서 절망할 줄 알아요. 절망도 할 줄 알고 절망도 하는데 절망하고 나서 뭐 해야 될까 고민하자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죠. 예. 절망을 해야 그다음에 뭘 고민을 할 하게 건가 되고 그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길을 찾게 되고 길을 찾아 절망한 사람만이 새 길을 찾으면 헌신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선생님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염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시위 집회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우리 히틀러를 보수 그리고 기독교가 뽑았다 하듯이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다시 이 보수와 기독교가 다시 히틀러를 뽑듯이 그렇게 뽑을 거 아니냐 라는 염려를 많이들 하고 있다. 미국이 그랬잖아. 지금 트럼프 뽑아가지고. 그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네,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역사는 이 세상의 왕들은 힘을 가진 집단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억압에서 자유로 가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으로 가고 서로 막 증오의 세상에서 공존하는 세상으로 가는데 이 세상의 왕들과 그 여왕이든지 황제든지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참 거꾸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도 역사가 어디로 왔어요? 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이제 양반 쌍놈 없죠. 그래도 노예제도 그 법조를 폐지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힘은 글로 끌고 가는데 그 배후에 어떤 무언가 있어서 역사는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를 성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아마. 근데 내가 의인 10명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꼭 10명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또 릴리아 이야기 가면은 나밖에 없습니다. 아합하고 싸운 사람이 독재자하고 싸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모르게 내가 7,000명 숨겨놨어. 근데 그 7,000명이냐 10명 이게 상관없는 거지만 우리 하나 바로 서 있으면 오늘 어느 버스더라? 세상에 버스에다가 아예 페인트를 쫙 버스에 하고 다니다네 광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 바로 쓴다고 사회가 잘 될까라고 썼던가? 뭐 하여튼 저기 남아 돌아서 산 위에 올라가는 식당 이름이 뭐예요, 거기? 이거 채식 뭐 이거 한다고. 네? 네, 거기에 단체로 버스가 하나 왔는데 버스에 아주 그냥 뭐 종이 써서 붙인 게 아니라 와이 쫙 했는데 그러니까 나 하나 바르다고 세상이 바르게 될까? 뭐 이렇게 썼던가? 세상이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 버스가. 그래도 그렇게 그쪽으로 안 갑니다, 세상은. 많이 좋아졌어요. 먼 미래로 보면은 안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방향이 먼 미래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윤석열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잘못하면은 보수 기독교가 오히려 윤석열을 또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재생시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먼 미래로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꾸준히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걸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그래요. 거창고등학교 전원창의의 훈화 중에 그 말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창고등학교를 우리 아버지한테 졸업한 사람들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은 정의가 지는 것 같아도 정의가 이쪽으로 갑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네? 너무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히틀러와 싸운 오네코 목사님이 쓴 책이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가 가는 치른 대가는 죽음이다, 고통이다.
폭력 제한도 있어요. 걱정하지 가고 마세요. 가고 또 가는데 너무 고달파요. 그래서 이거 한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아까 내가 6.25 때 뭐 얘기했는데 그냥 희망을 주는 얘기 할게요. 1976년 알겠어요? 70년대 말 부교육감이 거창이 탁 왔다 그러면은 공립학교, 사립학교 구별 없이 교장단을 소집을 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교육청이 거창 초등학교 이쪽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그 교육청을 주는 담이 있죠. 그 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럼 건물이면 건물 문이 있어요. 그 양쪽 줄이 교장들이 쫙 쓰면은 부교육감이 탁 지나가면 교육장이 오른쪽에 쓰고 학무국장이 왼쪽에 서서 차렷 경례하면 그게 1970년대 내가 교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천수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거창에 와가지고 저를 새벽에 독립여관 10호실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독립여관이 제일 좋았어요. 그 10호실에 가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요. 양반다리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양반다리 하고 앉았죠. 근데 삼현여고라고 하는 저 진주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 그 분이 하시는 교회예요. 그 저희가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장학사 있을 텐데 장학사는 문간 옆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 누가 와요. 그럼 문 열면 예 신흥초등학교의 심화문계 교장실 문화드립니다. 하면은 밖에서 저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공립교장선생님도 쫙 따와서 그러면 이제 그 장학사가 거창초등학교 아무개 교장선생님 와서 문 안 드립니다. 하면 저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건방진 거예요. 그게 보고서에 뭐에 간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교만하다고. 진짜 그거를 성삼재 형이 보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교만하다고. 근데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내가 70년대 처음에 교장될 때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교원으로 싸울 때 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아진 거고. 약합니다. 좋아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 개인적으로 내가 몇 년 전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데에 그 이제 젊은이들에게 써서 보낸 내가 편지가 6개 있거든요. 그 중에 4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때가 촛불 집회할 때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깐디 이후에, 마틴 루터 킹 이후에 이런 집회를 한 나라가 없다. 근데 거기는 깐디라는 영웅이 있었어요. 저기는 마틴 루터 킹 주제라는 리더가 있었어. 그 리더 없이 촛불 집회를 하다니. 우리가 미국보다 30년을 앞섰다. 한 세대는. 참 그 세대 고맙더라고요. 그래요. 깐디가 있었거든, 인도는. 미국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없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네, 좋아집니다. 네?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소수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 항상 부처님 말씀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걸 용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내가 소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10명, 20명 모인데 내가 대형 교회 안 간다고 말해요. 예수님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아버지 표현 빌리면 돌아가셨을 때 누가 막 빨갱이를 해서 상관없어요. 미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목장주가 농장주가 마차를 탁 타고 일을 주일날 되면은 흑인 마부 노예를 시켜서 탁 가가지고 저거는 안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천담한다고 내려버리고 그 흑인은 마부는 밖에서 추운데 벌벌 떨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있어. 너 뭐하겠냐? 예, 우리 주인이 저기 들어 나는 흑인 못 들고. 야 인마 나 그 안에 없어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더래.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미국 교회는 미국 기독교 예수님이 와서
저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 거기 없어. 나 여기 있잖아.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종종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기독교만 전해줬는데 예수 없는 기독교를 전해줬다. 예수는 안 전해줬다.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부처님에게로 돌아가고 내 하나 바로 쓰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일리야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7,000명이 있어. 촛불 집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분의 그 뭐죠? 무슨 LG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지. 깐디도 없고 마틴 루터 킹도 없네 했잖아요.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거기 노래 참 뮤지컬 가수가 있거든요. 그 노래 거기 그 노래 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졸업생 중에 그런 놈 있는데 그 놈 훌륭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동은 있는 훌륭하다 그러지. 그럼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보수들의 이제 입장을 우리는 그냥 불쌍하게 그렇죠. 바라보면 되겠네요. 예수를 누가 죽여요? 예루살렘에 있는 보수 집단이 그 당시에 유대교를 지구했던 집단, 제사장 집단이 예수 죽이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아무 힘이 없고. 그들의 움직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하게. 우리가 바로 서기를.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만 얘기할게. 기도의 힘이라는 게 나를 믿는데 새벽마다 내가 일어나면 다시 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게 1번이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위해서 한국 기독교가 좀 제발 거듭나게 해주세요. 불교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유림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게 하는 기도의 제일 먼저입니다. 절대 기도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절대로 역사는 그들이 끌고 가는 쪽으로 안 갑니다. 이쪽으로 가지. 그만합시다. 보통 나이가 들면 숫자하고 사람 이름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수님은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시고 사실 오늘 평화의 길, 인류의 길인데 이게 20부작입니다. 원래 이제 지금 이래.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100세가 넘을 때까지 지금 1시간 반을 꼿꼿하게 서서 강연을 하셨는데 100세가 넘을 때까지 어떻게 꼿꼿하게 서서 하시는지 우리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80 넘어가지고 또 사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께 큰 박수를 받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 강연을 통해 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뜻깊은 메시지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거창방송은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상 거창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